정부가 또 한 번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10.19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번엔 정말 집값을 잡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알기 쉽게 파헤쳐 보시죠.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집값, 이번은 정말 잡히는 건가? 네, 오늘 이 시간은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복잡한 대책을요, 제가 딱 5단계로 나눠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왜 하필 지금인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고, 두 번째로 핵심 규제 3종 세트는 뭔지, 그리고 아마 제일 궁금하실 내 대출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시장 반응과 전망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일까요? 아니,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은 건지 그 시급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번 대책이요, 정부가 출범하고 단 4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나온 부동산 정책입니다. 6월, 9월에 이어서 또다시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이 속도만 봐도 정부가 지금 시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정부가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말 불타오르는 것 같았던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 집값을 어떻게든 식혀야 했고요. 또 서울을 꽉 누르니까 그 돈이 경기도 외곽으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대책들에도 꺾이지 않았던 투기 수요의 싹을 이번에 아예 잘라버리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번 대책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초강력 규제 3종 세트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요, 규제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넓혔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이 3단 콤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거의 끝판왕격인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이 세 가지 강력한 규제를 한꺼번에, 그것도 아주 넓은 지역에 동시에 적용하는 그야말로 규제의 어벤져스를 총출동시킨 셈이죠. 그럼 이 규제 폭탄, 대체 어디에 떨어진 걸까요? 기존에 강남 3구랑 용산구 정도였는데 이제는 서울 25개구 전역이 전부 다 묵혔습니다. 경기도도 만만치 않아요.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수원, 영통 이런 핵심 지역 12곳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야말로 수도권 대부분이 이 거대한 규제 그물망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역에서 집을 살 때 저 투기꾼 아니에요, 진짜 살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하고 구청에 서류 내고 허락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실수요자 인증제 같은 거죠. 투기는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무조건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연쇄 효과도 생각해 봐야겠죠? 자, 세 번째.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셨을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이 숫자, 40%입니다. 이 숫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40%가 뭐냐면요,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바로 LTV입니다. 기존에 70%였던 게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쳐요. 그럼 예전에는 7억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고작 4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당장 내가 마련해야 할 현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LTV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대출 총액 한도도 훨씬 깐깐해졌어요. 여기 표로 한번 보실까요? 기존에는 집값에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였는데 이제는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15억에서 25억 사이 주택은 4억, 25억을 넘는 주택은 2억으로 대출 한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비싼 집일수록 대출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미 집이 한 채라도 있는 분들은요, 이 규제 지역 안에서 집을 추가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
아예 안 나옵니다. 전면 금지예요.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그냥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니 당연히 시장의 반응도, 전망도 막 엇갈리겠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그 미묘한 온도차를 한번 느껴보시죠. 먼저 정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소통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내용을 보면 서울시 입장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거 사전협의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우리는 실수요자 피해가 걱정된다고 의견까지 냈는데 그냥 밀어붙였다. 양쪽 말이 완전히 다르죠. 뭔가 팽팽한 신경전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느냐? 첫째, 이거 투기꾼 접으려다가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본다는 거고요. 둘째, 이렇게 시장에 얼어붙으면 재개발 같은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어떻게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다 묶을 수 있냐?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건 일단 거래는 뚝 끊길 거다. 그리고 갭 투자와 갈아타기 수요가 막히면서 집값은 안정되거나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와, 내용이 진짜 많아서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라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번 대책의 핵심 변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제 지역의 대확장.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가 최대 규제 지역이 됐다는 거. 둘째, 숨막히는 대출 조이기. LTV가 40%로 확 줄고 비싼 집은 대출 한도도 깎였죠. 마지막 셋째, 갭 투자 원천 봉쇄.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요. 시세를 조작하거나 하는 불법 행위를 아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규제와 감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화해서 시장을 잡겠다는 거죠. 결국 이번 대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투기 수요를 잡는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까지 걷어차는 정책이 될까요? 이 정책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지 앞으로 시장이 그 답을 보여주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